네, 안녕하세요. 네, 코팅들 해오셨습니까? 이게 있어야지 공부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민법 체계도 완성판, 오늘은 89쪽 가보세요. 몇 쪽이요? 89쪽. 네, 89쪽 가시면은 의사표시에 무슨 발생? 효력 발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의사표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판에 들어가서 민법 체계도 완성판 보시면은 563조가 있죠. 민법은 뭘 얘기하는 거야? 민법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매매를 했을 때, 그죠? 나중에 등기 치는 거죠. 동산을 등기 쳐요? 부동산을 등기 쳐요? 부동산 등기 치려면은 이 머리를 지나야 되죠. 제일 중요한 데가 머리죠. 그래서 이 머리를 뭐라 한다? 일편 총칙. 매매에다가 좀 이렇게 럭셔리하게 말을 붙이면 3편 채권. 등기 위에다가 말을 붙이면 뭐다? 2편 물건.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핵심은 매매해서 매매가 무효 취소되지 않고 유효가 돼서 등기 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죠. 처음에는 서로 합의해 놓고 나서 이 돈 문제가 관련되면 서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끝까지 뭐 한다? 예? 문제를 삼아서 계속 뭐 한다? 싸움 붙으면 결국은 이제 판사가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사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나 저기 미국에서 사는 거나 사는 모습은 다 뭐예요 지금? 많이 보통 보편화됐잖아요.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길 때마다 판사가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면 안 되니까 일정한 기준을 잡아서 그 조문을 가지고 네가 옳다. 그러나 이럴 때는 네가 옳다. 그래서 원칙 예외가 자꾸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예외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원칙을 먼저 기억해야 돼? 원칙. 그 원칙을 머릿속에 확실히 내 것이 된 다음에 특별한 예외적인 것을 공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이제 이 잔기술만 있어가지고 원칙은 온데 간데 없고 오직 뭐만? 예외적인 것만 가서 찝다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지금 막 들쑥날쑥하다가 나중에 뭐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것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가. 그럼 의사표시라는 것은 이 563조에서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매매에서. 봐야 돼. 거기서 당사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한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할 것을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 안에 3편 채권, 계약법하고 1편 총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출발을 잘 보게 되면 모든 이야기가 뭐한다? 풀리는 거야.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민법이 별거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 한 장짜리 판에다가 완성판 놓고서 뭐한다? 공부는 강하게 한 번에 공부하는 게 아니고 빈도수를 높여가지고 자꾸 보고 또 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책은 볼 시간이 없죠. 네? 그래서 억지로 이 판 보시면서 계속 수업하다가 이 판을 보면서 하고 들락날락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다가 모든 이야기가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지금 뭐에 가는 거예요? 약정을 두고 하는 얘기. 뭐에 가는 거? 첫 번째 약정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약정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563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값을 판다, 산다, 달라요. 매매는 뭐라고요? 값을 있고 판다, 산다, 달라죠. 조금 말을 붙이면 값을이 있고 판다는 약정이 있고 산다는 뭐가 있다? 약정. 판다는 약정을 우리가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뭐다? 청약 의사표시. 무슨 표시? 그럼 산다는 얘기는 뭘까요? 승낙 의사표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하고 지금 여기 서울하고 저기 네, 서울하고 저기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다. 네, 서로 전화로 주고받을 수도 있죠. 네? 전화로.
근데 편지로 주고받을 수도 있죠. 자,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다고요? 자, 갑하고 을이 이렇게 떨어져 살 수도 있고 갑, 을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부터 말이 없어가지고 냉장고에다 쪽지로 대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네? 뭐 그런 건 없겠지만 가끔 오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게 나와. 그러면 이게 서울, 제주도는 거리가 멀죠? 가깝죠? 근데 보시면 이제 말로 하게 되는 것하고 쪽지 있죠? 그럼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가면 법률용어로 대화자. 무슨 자? 대화자.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뭐가 된다? 격지자. 그래서 그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대화자하고 격지자를 구별할 것. 무슨 자, 무슨 자? 대화자, 격지자.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편지로 네, 이 전화한다든지 말할 때는 바로바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편지나 쪽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 뭐가 있어요? 편지를. 네? 편지를 작성합니다. 자, 갑이 편지를 작성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작성한 다음에 편지를 뭐 합니까? 띄우죠? 편지를 띄우는 것을 발송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상대방 우편함에 도착이 됩니다. 도달했습니다. 상대를 뜯어서 읽겠죠? 그죠? 이 네 단계 과정이 있다고 봤을 때 자, 작성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을은 어리둥절하죠?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을이 읽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누가 어리둥절해요? 언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서 효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대원칙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원칙이요? 도달주의. 조문의 대원칙이 뭐다? 도달. 도달주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를 취할 것이다? 발성주의를 취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연습합시다. 손 올리세요. 자, 전전, 양약. 그 다음에 효력이 생긴다. 그럼 조문을 얘기한 겁니다. 전전, 양약,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어떤 효력이 생깁니까? 달라져. 갑의 달라. 채권은 을의 채무,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무무. 무무가 생기죠? 그 다음에 무를 쭉 내리는 게 뭐죠? 출연. 그래서 맨 위에 계약 4단계가 나오죠. 3편, 채권, 계약의 분류 몇 개가 있다? 15개가 있다. 지금 이걸 보셔야지 제가 한 장짜리를 보라고 했을 때 같이 봐줘야지 그게 여러분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5가지 계약이 다음 주에 계약법에서 나오는데 그때 가서 공부할 거 없어요. 지금부터 연습하라는 얘기야. 4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전 있고 전 없고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약정이 있으면 무슨 계약이고 낙성계약이고 그렇지 않은 무슨 계약? 요물계약. 낙성계약의 반대말이 뭐다? 요물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무무 나누는 것이 쌍무, 편무. 채무를 이해하는 것이 출연이죠. 그죠? 그럼 4단계 뭘 시켜하는 거예요? 전전, 양약, 효력이 생기다 나오죠. 그죠? 갑의 채권, 을의 채무, 을의 채권, 갑의 채무, 무무, 쌍무, 편무. 채무를 이해하는 게 뭐다? 출연 뭐다? 출출, 유상, 무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563조에서 약정 나오죠. 첫 번째 약정이 청약이죠. 그럼 청약도 톡을 하세요. 대화자, 격지자가 있다고 가정하세요. 청약도 뭐가 있다? 대화자, 격지자. 그러면 무슨 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청약은 거기 111조 1항을 적용해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책자 89페이지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조문이 하나 있죠? 그러면 111조 1항을 집중하세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뭐가 생긴다? 그러면 왼손 올리셔가지고 청약의 의사표시는 대화자도 도달, 격지자도 도달. 이해됐어요? 그럼 이게 지금 111조 1항을 적용받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원칙이 대화자, 격지자, 도달, 도달. 자, 그럼 보세요. 오른손 피세요. 오른손 대화자가 있겠죠. 승낙이에요. 뭐라고? 승낙, 대화자. 격지자가 있겠죠. 그럼 대화자가 무슨 주일까? 대화자는 무조건 뭐야?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니까 도달주의야. 근데 이제 격지사가 나오죠. 이 예외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게 91쪽 가시면 3번 도달주의 예외 있죠. 그 밑에 다 외울 거 없어요. 5번만 별표해 놓으시면 돼요. 5번 제목이 뭐예요? 격지자 사이의 승낙의 통지. 격지자 승낙은 도달주의가 아니고 뭐다? 발송 또는 뭐다? 발신. 그러면 이걸 책에다 놓고 자꾸 즐거워가면서 거기다가 힘줘가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시험 내내 양이 늘어날 것이다. 양 늘어나면 죽습니다. 몸에 들키란 얘기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남이 하니까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내 말은. 그러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맨날 따라하다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공부를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책에다 자꾸 평면적으로 거기다 붙여서 맨날 하고 뭐 붙이고 맨날 뭐 해봐야 붙으면 괜찮은데 떨어지면 얼마나 화가 나. 그죠? 그러니까 또 간다? 몸에다 익히란 얘기야. 자, 청약, 승낙. 이 약정 아니야 지금. 그럼 청약은 대화자 도달, 격지자 도달, 승낙 대화자 도달이죠. 근데 지금 승낙 격지자 발성이죠. 마지막은 발성이죠. 턱으로 도도도도발. 뭐라고요? 도도도도발. 청약 대화자 도달, 격지자 도달, 승낙 대화자 도달, 격지자 발신, 발송. 해봐요. 도도도발. 도도도발. 그러니까 원칙이 뭐다?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다음 거 기억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여러분들은 책 보니까 다 중요하니까 다 중요하다고 자꾸 밑지고 있고 뭐하고 하니까 머릿속에 한계가 들어오잖아. 사람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집중력이 15분밖에 안 돼요. 몇 분? 그 다음부터는 힘든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인간 같은 보면 어떤 강의는 10분짜리로 해서 쪼개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많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고서 도달주의나 어떡하는 거 딱 펴놓고 뭐라고요? 도도도팔. 청약, 대화자, 무슨 주의? 격지자. 대화자. 격지자. 그걸 제일 먼저 기억하세요. 대원칙이 뭐다?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면 격지자 해제는 무슨 주의일까? 격지자 해제는 도달주의. 도달주의지 뭐. 이 격제자 나왔을 때 승낙만 발신주의고 나머지 격지자는 전부 다 도달이야. 격지자 청약 무슨 주의? 격지자 해제는 무슨 주의? 이유는 승낙이 아니니까. 격지자 취소는 무슨 주의? 도달주의. 응? 뭐가 아니니까. 승낙이 아니니까 뭐다? 도달이야. 근데 이제 격자만 하면 어떻게 되는 여러분들? 격해져가지고 맨날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들은 게 있으니까 맨날 발신발신 한다니까? 어설피 공부하니까 항상 티가 나는 거야. 언제? 시험 볼 때 티가 나.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뭐 나온다고요? 모르는 게 아니야.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건 뭐다?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어설프했기 때문인 겁니다. 어설프하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은 격지자도 무슨 주의고 승낙도 무슨 주의다. 그럼 해제도 격지자가 무슨 주의예요? 도달주의죠. 자, 매순이 중도금을 안 갖고 옵니다. 매도는 이제 화가 나니까 중도 안 갖고 오면 계약이 유효한데 안 갖고 오면 여기 채무불량이 되겠죠. 이행지체, 이행불능이에요. 지체죠. 그럼 최고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독촉했죠.
독촉해서 빨리 갖고 오라고 최고를 했는데 안 갖고 왔습니다. 해제가 된 겁니까? 아직 해제가 된 건 아닙니까? 독촉만 했지 아직 해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해제권이 발생한 거지. 그럼 말로 하게 되면 나중에 저쪽에 안 들었다고 딴소리할까 봐 이제 수고 저렇게 어떻게 돼요? 응? 우체과 가지고 편지로 해서 띄우죠. 편지 띄운 날짜가 5월 1일이야. 5월 1일 편지를 띄운 다음에 오는 도중에 갑자기 중개업소 전화가 왔어. 팔라고. 그걸 팔아버렸어. 5월 1일 날 해지를 하고 5월 1일 날 그 부동산을 팔았다는 거야. 근데 그 편지가 언제 도달했을까? 그 다음 날 도달했어. 언제? 5월 1일 날. 근데 5월 1일 11시 59분에 몇 분에? 59분에 매도인 통장에 중도금이 딱 입금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달주의라고 했잖아. 무슨 주의요? 해제는 도달주의니까 5월 2일 날 도달했잖아요. 도달하기 전날 밤 11시 59분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돈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은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주의니까? 그러니까 갑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뭐요? 이중 매매한 꼴이 돼버렸죠.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무슨 주의니까? 그러니까 갑이 매매를 하려면은 그 편지가 도달이 되면 계약은 없는 거 아니에요. 도달된 이후에 부동산을 팔아야지 문제가 안 생기죠. 사실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매수한 거 맞죠? 근데 법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주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꼭 편지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게 옛날 방식이지 요즘은 편지를 안 합니다. 그냥 바로 문자로 보내죠. 문자 보내면 뭐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보내 아니 그것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중에 읽었다 안 읽었다 문제 생길 거 아니에요. 아직 그런 입법은 없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법도 그렇게 개정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고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써야 돼요. 최고할 때 조건을 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만약에 네가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별도로 해제 의사표시 하지 않아도 이 계약은 뭐가 된다? 해제되는 줄 알아라.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최고를 해버리면 후속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 법에서는 그런 걸 단계를 따져야 안 따져야 돼요? 별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주의를 취한다? 도달주의. 근데 격지자가 도달인지 발신인지는 안 내요. 아시겠어요? 근데 격지자 승낙은 냅니다. 그래서 청약, 승낙 정도는 물어보는 거니까 청약은 뭐다? 도달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지금 그래서 약정 가지고 연습을 했고요. 자, 그렇다 해보니까 거기 90페이지 보시면 몇 페이지 보시면 네, 90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색깔 들어가 있죠? 격지자, 무슨 자? 개념은 기억해 두세요. 멀다, 가깝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개념? 시간적 개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시험에 도달자, 대화자, 격지자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에 보시면은 도달주의 효과가 나오죠? 자, 1번, 2번,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기. 영역 표시해 놓으셨죠? 1번, 도달주의를 취하니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아니, 도달하기 전에는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안 하겠다고 처리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도달한 후에는 임의로 뭐 하면 안 된다? 처리하면 안 되겠죠. 다음, 도착이 안 됐거나 연착된 불이익은 다 누구의 불이익이에요? 도달주의니까 도달이 안 됐다, 연착됐다는 것은 전부 다 누구의 불이익? 표의자 불이익.
두 번째,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도달은 이미 성립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성립금으로 도달하고 있는 한 발신 후 표의자가 뭐했거나 사망했거나 행위 능력을 뭐해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에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청약을 띄운 다음에 표의자가 사망했을 때 그 청약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를 때는 죽이지 마시고요. 살리고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면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를 때 죽일 건지 살릴 건지 그럼 웬만하면 뭐 해놓고 살려놓고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면 사망하면 5글자가 나타나면 되잖아요. 포괄승기. 연결하면 되잖아요. 행위 능력 상실하면 이제 보통 법정 대리. 나타나서 계속 연속성을 갖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번에 1번, 2번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됐어요? 네. 그리고 더 이상 여기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다음 우리는 95페이지 갑니다. 대리로 들어갑니다. 어디 들어간다? 자, 대리는, 자, 그것도 거기를 보지 마시고 563조를 보세요. 자, 약간 말을 바꿀게요. 갑이 파는 사람이고 병이 사는 사람이에요. 갑이 뭐 하고요? 병이 뭐 하는 사람? 그러면 갑하고 병이 만나서 갑이 판다, 병이 산다, 효력이 약 달라달라면 되죠. 근데 갑이 바빠요. 갑의 토지가 제주도에 있어요. 갑은 지금 어디 살아요? 서울에 살아. 직접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제주는 친구 을한테 네가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럼 제주도에서 병하고 을이 만나서 뭐 할까? 대화하겠죠. 이제 잘 보라는 거예요. 560원 잘 보라는 얘기예요. 당사자 일방이 있죠. 갑이 있죠. 그죠? 그러면 재산권을 상대방한테 이전할 것을 약정이란 말 있죠. 이 약정에 을이 약정하는 겁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갑의 재산권 약정하고 병이 대금 지급 약정을 했죠. 그러면 달라달라는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점점 해가지고 원래는 누가 약정해야 되는데 갑이 내 거 판다는 약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가서 약정한 거예요? 을이 누구의 재산권을? 이게 포인트라 그런 얘기예요. 갑의 재산권을 뭐 한다? 약정했다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약정한 겁니까? 네, 병이 뭐 한 거예요? 대금 주기로 약정을 했죠. 그죠? 근데 조문에서 뭐라고 생겼을까? 뭐가 생긴다? 효력이 뭐 한다? 생긴다 했을 때 그러면 돈 달라는 사람은 누구여야 돼요? 아니 갑이 달라는 거 아닐까? 누가? 갑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은 누가 달라? 병. 그럼 우리는 계약할 때 이 사람 이름도 나타내야 돼, 안 나타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도 적혀 있어야 되고 이 사람 이름도 다 적혀 있어야 되겠죠. 근거가.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했더니 갑의 뭐다? 대리인 뭐다? 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는 별거 없어요. 563조에다가 보통은 갑이 약정하고 병이 약정해야 되는데 갑은 저기 있고 누가 와서 약정한다. 이 약정이 의사표시죠. 그죠? 그러면 보통은 정상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뭐 주는 거예요, 저거? 뭐에 관한 얘기고? 대리권을 주고. 그러면 을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약정 가서 뭐를 하고? 네, 대리 행위를 하게 되면 여기 본인 이름 나타냈으니까 효력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게 뭐다? 대리 효과다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약정은 누가 했지만 을이 했지만 효력은 누가 받는다? 갑. 이것을 멋있게 표현한 말이 행위는 을이 했지만 효과는 갑이 받는다. 그래서 행위 따로 효과 따로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근데 별거 없어요. 563조를 보면 나오잖아요. 갑이 있는데 당사자 일방이 있잖아요. 근데 가서
재산권 이전 약정은 누가 한 거예요? 을이 약정했고 병이 약정했죠. 근데 효력은 누구한테 간다? 갑하고 병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이, 이 효과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1, 2, 3, 4 있죠? 네? 원하는 1, 2, 3, 4 있죠? 그럼 우측에 보시면 효력 요건 보시면은 의능 있고 행능 있고 단통 착사 화가적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효력에서 무효 취소가 무효 유효가 나오죠? 무효가 1, 2, 유효가 3, 4 나오죠? 그 2번은 불확정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뭐가 되고요? 불확정 무효, 2번이 확정 무효, 3번이 불확정 유효, 4번이 뭐다? 확정 유효란 얘기죠. 그 1, 2, 3, 4를 중앙에다 원으로 그려드린 거죠. 그럼 1번이 뭐예요? 불확정 무효, 2번은 확정 무효, 3번은 불확정 유효, 4번은 뭐다? 확정 유효. 취소가 바로 그 불확정 유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취소가 뭐라고요? 불확정 유효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게 효력이 생긴 거니까 이 효력은 4번이지 않을까요? 유효죠? 그럼 갑은 뭐 하는 거야? 달라 할 거 아니에요? 뭐 달라? 대금 달라는 채권적 효력이 생기겠죠? 이쪽은? 뭐 달라? 조문대로 해야 돼, 조문대로. 뭐 달라? 채권적 효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병이 을한테 중도금, 잔금을 건네줬어요. 뭘 건네줬다고요? 중도금, 잔금 건네줬어요. 근데 을이 이거 삥땅 쳤어요. 뭐 쳤다고? 삥땅이 뭐예요? 먹고 쳤다는 얘기 아니야. 삥땅. 그러면 책에서 삥땅 쳤다 그러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웃어 보이니까 포장된 말이 대리권 남용. 뭐라고요? 그럼 갑은 중도금, 잔금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요? 아니, 갑은 나 재산권 못 주겠다라고 버팅일 거 아니에요. 다시 돈 내놓으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이 만약에 을이 재산권 채권인데 얘가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채무불이행이죠. 재산권 안 주는 건 지금 같은 경우는 이행지체가 되죠. 뭐가 아니고 여기서 다시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다가?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은 몇 번에서 나오는 거예요? 4번에서 나오는 거예요? 4번. 몇 번? 4번. 그러면 이쪽에서 재산권 안 주면 이건 이행지체가 되겠죠. 그럼 지체는 최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최고 때리고 그래도 안 갖고 와요. 해제를 해야 되겠죠. 자, 법정 해제는 병이 갑한테 한다, 을한테 한다. 이걸 잘 보라는 얘기예요. 병이 해제할 때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을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한다. 어차피 지금 을은 먹고 있지도 않잖아요. 먹고 튀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할까요? 야, 돌려줘. 무슨 회복? 그럼 또 갑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먹고 튀는 누군데? 어린데 난 먹은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달라냐? 쟤한테 가서 달라라. 이렇게 또 항변하지 않을까?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 그럴까요? 먹고 튄 놈이 없는데 돈을 지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을한테 해야 된다, 갑한테 해야 된다. 누가 아니고? 자, 그러면 손해배상 들어갑니다. 손해배상 을한테 해야 됩니까? 갑한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 전부 다 한 세트 아니에요? 아니, 이 밑에 이것들은 전부 다 어디 밑에 있는 한 세트야. 근데 원상회복 하면 답을 맞히고 손해배상하면 답이 틀리는 사람들 있지. 그럼 그 사람 뭐 하는 거야? 이걸 별개의 것으로 보는 거죠. 책 보고서 평면적으로 계속 입었다 까먹었다 이었다 까먹었다 들락날락하니까 정신이 얼마나 화나겠어요. 처음에 모르니까 암기하지만 세월 지나면 계속 모르는데도 그렇다고 억지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다시 갑니다, 이제. 병이 안 줍니다. 누가 안 줘? 얘가 돈을 안 줘. 퍼펙트 유효죠? 채용 불능이죠? 지체죠? 그럼 최고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 다 터치. 의리하는 게 아니고 갑이한다. 됐어요? 한 번 더 물어볼게. 해제. 뭐라고요? 해제. 대리인 의리한다. 본인 갑이한다. 여러분들은 뭐뭇이 아니고 뭐뭇이다로 대답하셔야죠. 약정은 누가 했지만 의리했지만 해제는 누가 한다? 의리하는 게 아니고 본인 갑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습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원상회복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의리하는 게 아니고 갑이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도 의리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의뢰 임무는 가서 계약하면 되는 거죠. 밑에 효력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 문제예요? 누구하고 누구 문제예요 지금? 갑하고 병 사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 약정 의사표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질문할게요. 자, 갑은 착오가 있습니다. 누구는? 을은 착오가 없습니다. 기준이 어딜까? 기준이 대리인 을일까? 본인 갑일까? 응? 갑이 아니고 을이겠죠.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약정이 의사표시 아닙니까? 의사표시 아니에요. 그러면 착오 의사표시한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의사표시는 갑이 한 게 아니고 을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뭐가 있었어요 지금? 착오가 있고 약정한 을이 뭐가 없다? 착오가 없다면 이 계약은 3번 취소라는 이 단어를 써야 되는 겁니까? 이 계약은 퍼펙트 유효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뭐가 있어도 취소란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이야기야. 또 해볼까요? 병이 갑을 기망했어요. 뭐 했다고요? 병이 갑을 기망했어요. 을은 기망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그러면 사기는 의사표시 맞아요? 그 약정에 문제 있는 게 뭐다? 단독,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이잖아요. 그럼 본인 갑이 사기 안 당했죠? 근데 대리인이 사기 당했죠? 약정한 자가 누구죠? 대리인이죠? 여기 사기 당했죠? 사기 안 당했죠? 그럼 약정에 문제 없겠네. 이 계약은 취소입니까? 퍼펙트 유효입니까?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그럼 아까 착오 얘기나 지금 사기 얘기나 같은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얘 착오 있는데 을 착오 없다고 그랬죠? 그럼 기준이 얘가 아니고 얘니까 이 계약은 취소가 아니고 뭐다? 병이 갑 기망했죠? 을 기망 안 당했지? 이 약정 의사표시 기망 안 당했으니까 기준이 얘니까 취소예요 여기요? 퍼펙트 뭐다? 이유. 같은 건데 이걸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외워지지도 않잖아요. 근데 뭘 보게 되면 아니 이 표를 보면 약정을 누가 했냐고 지금 을이 약정했잖아. 또 해볼게. 병이 을을 기망했어요. 갑을 기망하지 않았어. 기망 당했다고 그랬죠. 의사표시는 이 사람이지. 그럼 기준이 이쪽이야. 그럼 취소로 들어가야 돼. 유효해요. 그럼 취소는 을이 하는 거예요? 갑이 하는 거예요? 맞는 질문이에요. 그럼 아까 해제도 얘가 잘못 일으키면 해제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병이 을 기망하면 취소를 누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나 취소 해제도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같은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해제는 마치고 취소를 틀리면 그 사람 뭐하고 있는 사람이야?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억지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화풀이다.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외웠다 이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다 해결이 돼. 근데 자기가 이해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사기칩니다. 이쪽에서. 갑이 병을 기망했습니다. 누군 기망하지 않았어? 그럼 이 병 약정 의사표시에 문제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갑이 누구 기망했다고? 병. 을은 기망하지 않았지만 병 약정에 사기 당한 거 맞지요? 그러면 유효입니까? 취소입니까? 취소죠. 설령 누가 하지 않았어도. 이제 아주 결정적인 거야. 을이 병을 기망했어. 을이 누구 기망했다고? 그럼 이 사람 기준 아니야? 그럼 이 사람 취소야? 유효야? 취소죠. 이때 또 갑이 와서 뭐라 그런다? 난 사기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계약은 뭐하다? 유효다. 그 말이 먹혀 안 먹혀? 안 먹히죠. 그래서 앞에서 공부할 때 뭐 공부했어? 응? 대리인 사기, 그놈이 그놈, 무조건 취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없어? 또 기억도 없어. 그거라도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사기쳤으면? 대리인이 사기쳤죠. 이 병의 약정에 문제 있는 거니까 취소 아닙니까? 설령 갑이 뭐 하지 않았어도, 기망 안 했어도 이 계약은 무조건 뭐 하는 거다? 그래서 대리인 사기는 제3자 사기로 보지 않고 그놈과 그놈이 동일시할 때 무조건 취소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563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이해됐어요? 지금 한 것을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일단 95페이지 가시면 의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의의는 체킹해 두셔야 돼요. 영역 표시하시고 95쪽. 의, 대리란 타인 을이 본인 갑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효과가 직접 본인에 생기는 제도를 말하자. 그럼 아까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스토리가 갑의 대리인 을 약정, 병 약정했죠. 그리고 효력이 생겼지. 어디로? 갑병. 그 효력 갖다가 거기 법률 효과가 대리인 들렸다 가요.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들렸다 가면 간접 대리고 다이렉트로 가니까 뭐다? 직접 간다 이야기예요. 무슨 대리? 직접 대리.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효과는 그것을 행한 자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대리는 법률 효과의 표의자의 귀속이라는 원칙에 대해서 중대한 예외가 된다고 그랬죠. 결국 이런 얘기죠. 약정은 누가 했지만, 그러니까 조문을 보고 연습하는 거야. 약정은 을이 했지만 효력은 갑한테 갔다는 얘기죠. 기획이 그러니까 달라달라는 갑병 문제죠. 약정은 누가 했지만 을. 그래서 행위는 을이 했지만 효력은 갑이 받는다. 그래서 이걸 행위 따로 효과 따로. 약정은 을이 했지만 효력은 갑이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놓고 제가 그 다음 얘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99페이지 가시면 대리의 이제 삼명관계가 나와요. 무슨 관계? 자, 여기는 제가 일단 떠들 테니까 그냥 일단 듣기만 하세요. 아셨어요? 그러나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저기 갑의 대리인을 할 때는 저기 대리권이 문제가 생기죠. 지금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갑의 뭐다? 대리인을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에 관한 문제야? 대리권 얘기죠. 뭐에 관한 거? 이제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럼 대리권은 자, 발생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예요. 발생. 자, 발생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본인이 부탁하는 겁니다. 누가 부탁한다?
자, 본인이 부탁이 없는데 되는 대리를 법정 대리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식을 낳았을 때 미성년자가 이 세상에 자연 출생하면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태어나면서 나의 대리 돼달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정 대리가 되고 미성년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인. 그래서 그 본인이 몇 세 될 때까지 만 19세 될 때까지 옆에서 먹여주고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다 몇 세가 되면 만 19세면 무슨 대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법정 대리는 역할이 끝난 겁니다. 부모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케어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한다?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놔두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그렇지가 않죠. 계속 뭐 할 때까지. 결혼해도 계속 옆에서 간섭하고 그러잖아. 드라마 보면 전부 다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드라마는 항상 가족들이 개입돼가지고 항상 갈등과 연속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계속 간섭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 미국 가면은 편해져. 왜? 아는 사람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그 인적 구석에서 확 벗어나요. 그리고 다시 또 한국에 돌아오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가족관계부터 계속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럼 부탁된 대리가 무슨 대리다? 부탁된 대리가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탁한다는 말을 멋있게 고친 말이 뭘까? 부탁합니다. 이거 표현 말이 뭐냐면 대리권 수요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대리권 수요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 길죠? 또 네 글자로 줄이니까 이 안에 숫자, 권자, 행위자가 있어서 수권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뭐다? 수권행위가 있으면 무슨 대리고 없으면 무슨 대리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러면 이 범위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범위. 네? 그럼 대리권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법정 대리는 당연히 무슨 규정에 의해서 각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뭐 정해져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여기 뭐에 의해서 수권행위에서 결정돼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법 조문은 수권행위는 있는데 범위가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지 보충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관리 행위 정도는 가능하지만 무슨 행위? 자, 관리는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할 수가 없겠죠. 무슨 행위? 처분하는데 관리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 관리가 들어가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보존, 그 다음에 이용, 계량 이렇게 세 가지 나눠가지고 보이계 뭐라고요? 이건 나중에 책 보면 저절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관리 행위 중 보존, 이용, 계량 하는데 보존은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이건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근데 이용, 계량은 자칫 잘못 이용, 계량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뭐 한다? 제한을 가하겠다. 그래서 이런 제한을 가합니다.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여기서 안 되는 거, 네? 허용할 수 없는 거 가끔 이제 나오는 것이 네, 첫 번째가 은행에서 예금을 갖다가 뽑아서 주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대박이 나든 쪽박이 나든 허용 안 됩니다. 또 자기 딴에는 밭을 갖다가 논으로 갖다 형질 변경해서 이익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건 성질을 변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그 정도에서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발생했고 뭐가 있어요? 범위 결정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대리권 제한을 합니다. 뭐 한다고? 네, 대리권 제한의 모습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갑이 자신의 토지를 갖다가 최저 1억 원 받아내야 된다라고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한 겁니다.
그럼 을은 딱 1억만 받아내야 돼? 좀 더 받아내야 돼? 좀 받아낼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계약서를 갖고 왔어요. 매도 인란을 보니까 이렇게 결정돼 있다. 매도 인란은 갑의 대리인 을이겠죠. 네? 그럼 을이 누구 재산권 이전 약정? 아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뭐야? 지가 또 사네? 지가 대금 주기로 약정했다. 혹시 이렇게 계약 체결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매수인란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결국 매수인란에 뭐 적혀 있는 거예요? 을 아니에요, 을. 그러면 지가 계약한 거 아니에요? 혼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뭐 한 거예요? 예? 지가 이렇게 계약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걸 자기 계약이라고 해요. 무슨 계약이요? 자기 계약. 그러면 이런 자기 계약은 이해 충돌이 발생합니다. 누구하고? 본인 갑하고 대리인 자신의 이익이 충돌하죠. 누구한테 유리할까? 을한테 유리하게 하겠죠. 또 계약서를 갖고 왔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갖고 왔다는 얘기죠. 갑의 대리인 을, 병의 대리인 을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혼자 계약했네요. 네? 근데 을은 양쪽을 대리한 거죠. 이걸 쌍방 대리. 무슨 대리? 쌍방 대리. 그럼 누구 이익과? 본인 갑 이익과 병 본인 이익이 충돌이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무슨 충돌? 이해 충돌 때문에 원칙 금지할 수밖에 없죠. 원칙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걸 만약에 또 위반하는 경우도 있죠. 금지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위반했을 때, 그죠?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이때는 무권 대리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무슨 대리요? 무권 대리. 자, 무권 대리는 여러분들 원으로 치면은 1번에서 출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무권 대리는 출발이 몇 번이다? 1번. 1번이 뭐예요?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고 봐서 본인이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추후로 인정하면 4번 확정 이유가 되는 것이고 안 돼! 할 수 없어! 추인 거절하면 확정 무효가 될 것이다. 이게 원래는 무슨 대리였는데 유권 대리였잖아요 원래가. 근데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권 대리로 1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나중에 뭐 해주면? 자, 추인은 여러분들 왼쪽 단독행위에 있습니까? 오른쪽 쌍방행위에 있습니까? 추인. 자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 왼쪽에는 왼쪽 성립요건위에는 유재석이 보내온 서포 1차 면제받은 동철이 상추 나오죠. 그 추가 뭐다? 추인. 눈도장 찍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눈도장 공부야. 상추. 추가 추인이에요? 예. 추가 뭐라고요? 추인. 갑자기 이렇게 치면 놀라잖아요, 제가. 추가 뭐다? 추인. 추인 종류가 3가지야. 원범은 나오죠. 효력에 문제가 있는 걸 추로 인정해서 4번으로 가고 싶은 게 추인이야. 추인이 뭐라고요? 추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A점 때 효력에 문제가 있어서 추로 인정해서 몇 번 되고 싶다? 4번 가고 싶다니까 추인 종류는 몇 가지? 아니 1, 2, 3, 4 보면은 4번은 문제 없잖아요. 3가지요. 그래서 1번 추인도 있고 2번 추인도 있고 3번 추인도 있죠. 말씀해 보세요. 1번 추인이 뭐예요? 불확정 무효를 추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확정 무효를 추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불확정 무효를 추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계속 이 원안에 계속 테이프하면 나중에 뭐야? 그거 별거 없네. 할만하네. 이렇게 좀 만만해 보여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서 공부할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세월 지날수록 책임이 이렇게 무거워. 가면 또 좀 있으면 요약집 나와, 뭐 또 판례집 나와, 뭐 사라 할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는 전부 다 이걸 근거로 해서 전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추인이 어디 있어요? 추인이? 아니 추인 아니 여기 글자 추인 여기 상추. 그럼 이거 가지고 맨날 뭐 상추 먹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이해했던 내용을 이 글자에다 뭐해서 붙여서 나중에 이 글자 보면 싹 생각이 지나온 세월이 착착착착착 흘러나오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이 영화처럼 쫙 나와야 안 나와? 아니 여러분 지나온 세월이 내가 뭐 했는지 쫙 영화처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안 나오면 이거 뭔지 아세요? 추억이 없어서 그래요. 왜? 애한테 또는 뭐 몰입해가지고 거기에 몰입했지 자기한테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어요. 이벤트 한 적이 없어. 자기한테 선물을 준 적이 없잖아. 전부 다 아이한테 또는 이 남자분들은 직장에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뭐 기억나는 건 별로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시험 끝나서 뭐 하라고 했어요? 자기한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시험 보는 날 여행용 캐리어 딱 끌고 나가는 거야. 나가면 집에서 얘기해야 돼. 뭐라고? 나 오늘 여행지 갔다 올 테니 그리 알아라. 지금부터 얘기했어요. 시험 보는 날 여행 떠난다. 한 2박 3박, 어쩜 일주일 걸 수도 있다. 그렇고 내가 그날 합격하면 여행이 될 것이고 떨어지면 가출입니다. 떨어지면 어때요? 가서 열심히 해봤잖아. 가서 그럼 한 번 해봤는데 다음에 다 해보면 되지 뭐 이렇게 마음 도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추억을 자꾸 만드세요. 이벤트를.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 말아. 만들면 옆에서 뭐 같이 마음살 맞아가지고 같이 가도 되고. 그러면 이 추억이 생기잖아요. 딱 영화처럼 딱 스토리가 생기잖아요. 뭐 여행 뭐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여행 가요 못 가. 가고 싶어도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했을 때 힘있을 때 뭐 하시라? 공부도 하시고 즐길 거 다 즐기라는 얘기야. 제일 맛있는 쇠고기가 생겼어. 누구부터 먹어야 돼? 본인부터 먹으라고. 누구한테 주지 마시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웃어야지 주변도 웃는 거예요. 나 아파봐. 아무도 못 알아줘. 힘들잖아요. 그죠? 공부도 즐겁게 해야 안 해야 돼요? 공부하다 병 생긴다니까. 왜 공부하다 병이 생겨요? 하기 싫을 때 병 나고 싶어. 그래서 뭐 아파. 언제 또 아파? 그 태필 9월 달에 아파. 제일 나쁜 케이스야. 아프려면 지금 아파. 아시겠어요? 약도 먹으면 지금부터 먹어. 9월 달에 약 먹지 말고 뭐 하라고? 보약을 먹으려면 지금부터 먹으라고. 체력 충전하시려면. 자, 이게 무권 대리가 되면 몇 번이다? 1번. 불확정 무효를 추후로 뭐 하면? 인정하면 4번.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확정 무효가 된다. 그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원칙적으로 이해 충돌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뭐가 없으면? 이해 충돌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겠네. 그쵸? 그래서 이해 충돌 없는 경우는 첫 번째, 본인이 뭐 하거나 허락 또는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 이해 충돌이 없는 채무 이행은 뭐하다? 관계 없을 것이다. 근데 예외보다는 원칙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본인한테 대리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자, 본인 갑이 이 사람은 이 토지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A한테는 뭐다? 너 경기도 가서 토지 알아봐. B한테는 넌 경상도 가서 토지 알아봐. C한테는 뭐예요? 넌 전라도 가서 알아봐. 그러면 각자 대리인 맞죠? 본인한테 대리인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대리인이 여러 명을 갖다가 한자로 표현한 말이 수인이라고 그래요. 수인. 여러 명. 그럼 평상시 뭐 하는 거예요?
평상시 각자 대리하면 되죠 뭐. 근데 어느 날 갑이 지시합니다. 이번 제주도 토지 매각권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번 애들은 너희들이 같이 해봐라. 무슨 대리? 공동 대리. 그러면 계약할 때 이 세 명이 쪼르르 앉아 있으라는 얘기예요. 의사결정할 때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동 대리가 되면 대리권이 제한된 모습이 되겠죠. 그죠? 평상시에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묶여서 하려면 대리권이 뭐다? 제한된 거다. 그래서 여기에 제한에 관한 모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 뭐 하는 경우? 그러면 대리권 소멸은 임대 플러스 법대에 이렇게 공통적인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뭐 있다고요? 이거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하거나 뭐 하거나 대리된 이후에 대리인도 사망했을 때, 또 대리된 이후에 성년 후견 개시, 그 다음에 대리된 이후에 파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대는 없고요. 임의 대리에만 있는 거. 어디는 없고요?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있으니 요거는 원수를 사랑하라. 뭐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수는 아까 수권 행위가 있었고요. 뺏는 거고요. 이건 원인된 법률 관계. 무슨 관계? 원인된 법률 관계. 그래서 수권 행위가 수반된 원인된 법률 관계, 고용계약이 있을 때, 영업사원이 있을 때, 영업사원은 대리권도 있고 고용계약도 있죠. 대리권 뺏는 방법은 원초적인 고용계약을 끝내거나 아니면 고용계약은 그대로 두고 수권행위만 떨어뜨려도 상관없겠죠. 뭐 요게 이제 뭐에 가는 거? 원수. 그래서 여기 이제 뭐에 가는 거? 대리권 이야기입니다. 무슨 권? 네, 그럼 책자 몇 개만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페이지 가시면 대리권 수요 행위 법적 법률적 성질 해가지고 맨 밑에 수권 행위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수권 행위는 어디 소속이다? 네, 단독 행위로 봅니다. 무슨 행위? 프린트물에 적혀 있는 건 어디까지 적혀 있어요? 네? 상추 먹고 잠에 취해까지 들어가 있죠? 네. 그 뒤에 사실 두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 수권 행위가 하나 있고요. 공유 지분 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수행 평가 받고 공포 분위기. 수행 평가 받고 뭐라고요? 공포 분위기. 좀 스토리가 맞을 거예요. 1차 면제받은 동철이 상추 먹고 잠에 취해서 공부 안 하다가 무슨 평가 받고? 수행 평가 받고 공포 분위기. 그 수행이 바로 뭐다? 수권 행위. 공포는 공유 지분 포기. 공유 지분 뭐다? 포기. 단독 행위죠? 그러면 이 수행이 뭐라고요? 단독 행위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은 거기 고위란 말이 있어요? 고위 공직자. 그게 고용 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 위임 있죠. 고용 계약이 있으면 그 왼쪽에 수권행위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가 있어요. 영업사원은 수권행위가 붙겠지. 근데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은 고용계약은 있어도 수권행위는 없죠. 중개업자한테 집 팔아달라는 그 계약을 민법상은 위임계약이라고 해.
중개업자는 대리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중개업자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집 팔아달라고 부탁해놓고 잠시 어디 갔다 왔더니 중개업자가 갑의 대리인 중개업자 딱 약정하고 병약정 말이 안 되죠. 중개업자는 양쪽을 중개하는 거지 대리권 있는 건 그러니까 위임계약 사무처리 그 중개계약이 사무처리 부탁하는 계약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중개업자한테는 대리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친한 친구한테는 사무처리를 부탁하면서 위임장도 같이 주죠. 대리권도 같이 주죠. 그러니까 위임계약이 있으면 그 왼쪽에 수권행위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고위란 말 있죠. 고위. 그런 계약이 있을 때 왼쪽에 수행평가, 수행 있죠. 수권행위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고용 위임을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뭐예요? 원인된 법률관계. 무슨 관계? 그 오른쪽은 수권행위죠. 그럼 수권행위가 붙어있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을 때 뺏는 방법은 원인된 법률관계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고용계약은 그대로 두고 수권행위만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원수라고 그러는 거야. 뭐라고요? 자, 그런 것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다음 101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조문을 체크하면 되겠죠? 118조가 그게 보이계입니다. 뭐라고요? 이걸 이제 해석했을 때 이걸 관리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행위? 보이계는 할 수 있어도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한 내용 없고요. 자, 102페이지 가세요. 이제 정말 시험 볼 때 중요한 거 102페이지에 거기 쭉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 대리권 범위에 들지 않는 것 있죠. 맨 밑에 디귿, 디귿, 디귿 꼭 기억해 두세요. 디귿이 뭐예요? 왜 해제권이 없어요? 아까 했잖아요. 갑의 대리인. 그렇지. 을이 약정하고 병이 약정하게 되면 효력은 누구하고 누구의 문제요? 본인 갑하고 병의 문제니까 해제란 말은 유효를 전제로 쓰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제란 말은 이 4번 밑에 채물량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해제는 갑이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을이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판 없이 외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 해제가 어디서 써요? 지금 채무 부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자기계약하고 뭐가 있어요? 네, 쌍방대리 있을 때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이 그게 4번이다 그런 얘기예요. 4번을 발표하세요. 뭐라고? 위반 효과,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환행위는 무권대리가 되죠. 자, 원래는 유권대리였죠. 근데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뭐가 된다? 무권대리는 여러분들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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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이야.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죠. 무권대리는 여기죠. 그럼 나중에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유효. 자,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가 맞아요? 처음부터 유효가 맞아요? 응? 그러니까 추인하면 추인 그때부터 유효입니까? 처음부터 유효야? 그게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인은 언제부터가 아니고 그때부터. 그거 말이 안 되지. 확정이니까 처음부터 올라가서 확정 유효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1번 추로 하게 되면 처음부터 그때부터. 처음부터죠. 여러분 찍기 실력 눈치 잘 봐. 확정 무효를 추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그때부터. 아니 1번 추인은 처음부터죠. 그럼 2번 추인은 눈치. 그렇지. 그게 눈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된다는 그 고정한 생각을 버리고 몰라도 답할 수 있다 없다. 아니 불확정무 1번 추인이 처음부터면
확정모의 취는 모를 때 반대겠지. 언제부터다? 그때부터. 이렇게 찍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넘기시고요. 104페이지 맨 위에 119조 제목을 색깔 칠하세요. 제목이 뭐예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대리인이 여러 명 있었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근데 제목은 공동 대리가 크게 나왔으니까 공동 대리인 줄 착각하거든. 각자가 대리하는데 법률의 규정, 대표는 친권이고요. 또는 수권 행위에 다른 정한 바 본인 지시가 있게 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공동 대리입니다. 자, 조문 뭐 장난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밑에 이제 127조하고 128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공통적 무슨 사유? 소멸 사유하고요. 임의대리의 독특한 사유가 아까 원수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105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원자 동그라미, 숫자 동그라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수권행위 처리 있죠. 자, 거기까지가 이제 뭐에 가는 것이고요. 대리권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